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지구를 지키는 에너지 스쿨은 총 4교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수업을 듣다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댓글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오늘 무엇을 배울지 궁금하죠? 1교시에는 에너지와 지구 환경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사용을 하지만 지구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2교시에는 MIT 시스템 사고와 북극곰 구하기를 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생각 방법인 시스템 사고를 알아보고 시스템 사고를 하면서 북극곰 구하기 게임까지 할 겁니다. 다음에는 3교시 미세먼지와 에너지입니다. 우리 습관 속에 에너지 낭비 요소를 찾아보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살펴봅니다. 4교시는 지구를 지키는 에코라이프입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소비량을 줄일 수 있도록 에코하우스를 디자인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모두 오늘 잘 따라올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지구를 지키는 에너지 스쿨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를 지키는 에너지 스쿨을 함께할 김혜란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선생님이 지구를 지키는 에너지 스쿨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지켜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수업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모두 참여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기본적인 에티켓이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본 수업의 저작권은 지구를 지키는 에너지 스쿨에 있으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4교시로 이루어져 있고요. 4교시 이후에는 나와 에너지라는 활동과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4교시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얼굴을 못 봐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선생님이 친구들하고 댓글로 계속해서 소통을 할 예정이고요. 우리 친구들의 멋진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댓글은 수업에 반영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구를 지키는 에너지 스쿨 2교시 시스템 사고와 북극곰 구하기 수업을 할 이소영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만 혼자 인사한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 집이지만 다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친구들 무엇을 배웠나요? 1교시에 배운 내용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나는 거, 제목도 좋고 내용도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한번 댓글로 남겨볼게요. 너무 많은 내용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모두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인사해주는 친구들, 네 안녕하세요. 민혁이 학생 안녕하세요 인사해줬어요. 고마워요. 선생님도 안녕하세요예요. 1교시에 배운 내용 우리 친구들 이제 인사 그만하고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배웠어요 라고 1교시에 배운 내용 정리해준 친구도 있고요. 네, 인사한 친구가 잘 부탁합니다 라는 얘기도 했고요. 우리 친구들 댓글 달아줄 때요. 익명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댓글 달아주는 거 모두 잊지 않기로 해요. 우리 친구들이 댓글 온실가스, 기후위기 너무나 많은 단어들 계속 올려주고 있는데요. 1교시 수업 우리 친구들 정말 집중해서 잘 들었나 봐요. 그럼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 선생님이 댓글을 정리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면 지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결과 자원 매장량이 감소하고 또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지구 기온이 상승한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지금 2교시에는 중요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 우리 친구들 똑같이 댓글로 남기거나 필기하면서 집중하면서 듣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2교시에 대한 간단한 설명 해드릴게요. 2교시에는 오리엔테이션에서 보았듯이 새로운 생각 방법인 시스템 사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스템 사고로 북극곰 구하는 게임을 할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생각 방법을 알아보고 게임을 할 때 우리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댓글로 참여해 주세요. 어때요? 이번 시간도 기대되나요? 그럼 지금부터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나비 효과라는 영상입니다. 나비 효과는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아마 이 영상을 이미 본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이 짧지만 반전이 있는 내용이니 내용을 아는 친구는 우리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미리 말하지 말아주세요. 스포 금지가 매너인 거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영상을 보고 난 후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무한도전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3개의 공간이 나옵니다. 2층, 1층, 그리고 생활 공간.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서 잘 보면 알 수 있었을 텐데요. 박명수 아저씨가 있는 2층 공간은 어디를 상징하는 걸까요? 막 이렇게 얼음이 있었던 곳인데 북극이요. 정현 학생이 북극, 이경준 학생은 남극? 남극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민재 학생도 북극이라고 올려줬어요. 맞아요. 박명수 아저씨가 있었던 얼음이 있는 곳은 북극을 연상할 수 있었어요. 그럼 유재석 아저씨가 있었던 반바지를 입고 있었던 1층 방은 어디라고 우리 친구들 생각이 들어요? 유재석 아저씨가 있었던 곳은 몰디브. 우리 민호 학생이 하와이. 선생님도 하와이 가고 싶어요. 휴양지라고 올려준 친구도 있고요. 네, 적도 부근이라고 아주 상세하게 우리 친구들이 올려준 친구도 있어요. 민혁이 학생이 계속 하와이라고 하고요. 준희 학생은 몰디브. 몰디브란 답이 맞네요. 맞습니다. 박명수 아저씨가 있었던 2층 공간은 북극을 의미하고요. 1층은 지금 해수면의 상승으로 점차 피해를 입고 있는 몰디브를 상징하는 1층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럼 선생님이 이 영상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 에너지를 낭비할 때 어떤 경보가 울렸었어요. 아까 길아저씨가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니까 어떤 경보가 울렸는데 댓글로 한번 우리 친구들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영상에서 집중해서 봤으면 어떤 경보가 울렸는데 주한이 학생이 제일 먼저 정답을 맞췄네요. 탄소 경보. 네, 맞습니다. 막 에너지를 낭비하니까 탄소 경보가 울렸어요. 이렇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쌓이면 지구의 기온은 올라가죠. 기온이 올라간다는 것은 온열기가 켜지는 걸로 역할을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얼음이 녹았어요. 이 얼음이 녹은 건 어디로 갔느냐?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아까 우리 친구들이 표현한 대로 해수면이 상승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1층 몰디브를 상징한 1층 방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몰디브에서는 더워서 또 에어컨을 틀었어요. 에어컨을 틀면 실내 온도는 낮아지지만 실외 온도는 높아져요. 실외기에서 나온 뜨거운 바람이 다시 전체 온도를 올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빙하가 녹는 것은 지구온난화의 결과이지만 또 다른 해수면 상승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느 부분을 고치면 이 상황을 좀 더 나아지게 고칠 수 있을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갑자기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무릎이 어디 붙인 적이 있는지 아니면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태도 때문에 무릎이 아픈 게 아닌지 한번 되돌아가면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무릎을 아프게 한 원인을 찾은 다음에 우리는 반복해서 그 행동을 조심하면서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만약 우리가 무릎이 아픈 이유가 무엇인가에 부딪혀서 아프다. 그러면 우리는 가구를 바꾼다든가 그 장소를 지나갈 때 좀 조심하겠죠. 또 우리가 움직임 때문에 무릎이 아픈 거라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마구 뛰거나 우리 친구들이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 등을 해서 그 무릎이 아픈 원인을 조금 줄여나갈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한 문제의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라면
문제에 대한 원인이 하나의 문제가 아닌 복잡한 구조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한 가지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학교 가지 않았죠? 오늘은 집에 있는데 지난주까지 학교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급식을 먹을 때 급식 줄이 너무 오래 서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 급식 줄을 오래 서 있을 때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급식 줄을 오래 서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빨리 밥을 먹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한이 학생 맞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배식을 받는 속도가 느려서 또 한소리 학생은 배려가 없어서 맞아요. 배려가 없어서 우리는 또 줄을 길게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준이 학생이 말했어요. 같은 식사에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해야 해서 그랬죠. 맞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급식줄을 오래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원인을 알아봤더니 우리 친구들이 뛰어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주었는데요. 이 문제의 원인은 바로 급식술의 구조라든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나눈 대로요. 인원이 갑자기 많이 몰려서라든가 아니면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의 문제를 전제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고 방법이 바로 시스템 사고입니다. 그럼 다음 화면을 보고 시스템 사고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러 요소가 합쳐져서 작동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몸도 시스템, 컴퓨터도 시스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서 요소 하나만 변동이 생겨도 상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시스템 사고는 전체 구조를 파악한 뒤 원인과 결과를 찾아 해결하는 사고 방법입니다. 미국의 MIT 대학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시스템에 관련된 복잡한 요소를 모두 파악한 후 데이터하여 요소 하나를 변화시켰을 때 전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학문이랍니다. 이 시스템 사고의 핵심은 바로 모든 요소는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요소 하나만 움직여도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끼칩니다. 더워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외기에 나오는 뜨거운 바람이 지구 전체의 온도를 더 올리는 원인이 되었죠. 그래서 더 더워지고 그런데 우리는 또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게 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데요. 이렇게 반복되는 오늘의 해결책이 바로 내일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더우면 에어컨을 틀죠. 그런데 에어컨을 틀면 실외기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발생됩니다. 앞선 시간에도 배웠듯이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실가스라고 해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우리가 덥다고 에어컨을 틀면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돼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는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우리는 또 더우니까 에어컨을 계속 켜게 되고 온도가 올라가고 또 에어컨을 켜게 되고 이렇게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쉬울 수 있지만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구 환경 문제에서는 전체 구조를 알아차리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전체 구조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왜 노력을 해야 되는 걸까요? 여기 한 남자가 벽 사이에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볼게요. 이 벽 사이에 앉아 있는데요. 오른쪽 벽은 무너져 있고 왼쪽 벽은 튼튼하게 서 있는데요. 쓰러뜨린 벽이 남자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그림을 펼쳐보았더니 쓰러뜨린 벽이 도미노처럼 영향을 주어서 결국 남자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무심코 한 나의 작은 행동이 지금 당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나에게 되돌아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때 시스템 사고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이고요.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일상적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선생님이랑 작은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필기하면서 댓글로 우리 친구들 함께 소통하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이 문제의 원인과 결과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 걸 많이 먹으면 당연히 이가 썩겠죠. 이가 썩으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때 이가 단 것을 많이 먹는 것은 원인이고 이가 썩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시스템 사고를 배웠으니까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이가 썩어서 치과에 가겠죠. 그럼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치아가 썩고 치료를 받는 것을 반복하면서 이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아니야, 이제부터 치아를 잘 관리하고 단 것을 먹지 않아서 치과에 안 가도 되는 상태로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아마 좋은 선택을 잘 하리라 믿습니다. 선생님이 쉽게 다시 한번 과자로 예를 들어 볼게요. 국산 과자와 수입 과자가 있습니다. 외국 과자를 먹으려면 과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당연히 수입해야겠죠. 수입해 올 때 보통 어떻게 수입을 해 올까? 멀리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정연이 학생도 비행기를 타고 와야 돼요. 얘기해 보세요. 맞아요. 수입하는 경로가 배가 있어요. 비행기나 배. 준이 학생 비행기로 수입해요. 이런 댓글들 많이 남겨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입할 때에는 항공이라든가 육로라든가 선박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돼요. 이때 국내에서 생산되는 과자의 이동 경로보다 더 긴 이동 경로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까지 오다 보니까 바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로 인해서 탄소 발자국이 증가하게 되고 이 탄소 발자국이 증가된다는 것은 점점 지구의 환경이 나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국산 과자를 먹는 행동으로 선택했다면 그만큼 탄소 발자국은 줄어들 수 있겠죠. 서준이 학생은 공장이 가까웠다면 더 좋았어요. 맞아요. 공장이 가까운 국산 과자를 이용했다면 그만큼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었을 거예요. 탄소 발자국을 줄이면 그만큼 지구가 덜 아프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달라진 결과가 그 원인이 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아니면 반복하거나 더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예시를 2가지 들어드릴 건데요. 앞서서 말했듯이 지금부터는 시스템 사고로 인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인과관계가 뭔지 조금 궁금하죠? 원인과 결과를 나타나는 건데요. 지금 선생님이 이제 화면에 2가지 문제를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1반부터 5반 친구들이 지금 가정에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데 2문제를 같이 푸는 게 아니라 1번 문제는 우리 1반, 2반, 3반 친구들이 댓글로 정답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 거고요. 2번째 문제는 4반, 5반 친구들이 댓글로 채워나가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선생님이 폭염이라는 제시어를 한번 줄 거예요. 자, 1반, 2반, 3반 친구들 모두 이제 힘을 모아서 댓글로 정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폭염이 나니까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났어요. 그 결과. 그럼 에어컨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1반, 2반, 3반 친구들, 한석이 친구, 난 이제 5반이니까 쉬고 싶지만 정연이 학생이 말했어요. 지구온난화, 민재 학생이 지구온난화라고 댓글도 달아줬고요. 우리 친구들, 에어컨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재철이 학생이 환경오염이요. 동아 학생은 탄소 배출이요. 이런 얘기들 많이 올려주고 있네요. 6반까지 있어요? 선생님이 착각했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5반까지 있는데 그럼 1번 문제는 우리 1반, 2반, 3반 친구들 계속해서 댓글로 답을 올려줄게요. 그래요. 주한이 학생 선생님이 잘 읽고요. 많이 선생님 친구들이 올려주고 있는데요. 서식지가 파괴된다는 은찬이 학생 맞아요. 에어컨을 사용하니까 서식지도 파괴될 수 있네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환경오염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에어컨을 많이 사용한 결과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되겠죠. 너무나 뻔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면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에너지 사용량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전기 이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탄소 배출량이 늘어난다. 한석이 학생이 지구가 아파요. 계속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이죠. 또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다는 정연이 학생 얘기 계속 얘기 들어줬어요. 맞아. 우리 1반, 2반, 3반 친구들이 지금 댓글로 정답을 아주 많이 잘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를 사용한 만큼 지구 환경에 그만큼 피해가 간다는 민지 학생 아주 길게 정답을 잘 유치해주고 있는데요.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되니까 그만큼 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하게 되겠죠. 이제 늘어나는 발전소 더 이상 이제 늘리지 않자는 운동도 하고 있는데요. 발전소가 있어야지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럼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면 그 결과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발전소 건설을 하게 되고 나면은 환경오염이 계속 더 심해진다. 그 결과 환경오염이 심해질 수도 있겠죠. 발전소에서 이렇게 전기를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폐기물 문제도 문제가 된다는 우리 서준이 학생 이야기도 있고요. 주한이 학생이 환경오염이 심각해진다. 1반, 2반, 3반 친구들 정말 정답 잘 올려주고 있습니다. 우와, 정말 무섭네요.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인가요? 자,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었더니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면서 탄소 배출량이 늘어났죠. 그럼 탄소 배출량이 늘어난 결과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건설할 때 에너지 소비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일어나는 친구도 있고요.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니까 우리 친구들 그 결과로 계속 선생님이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탄소 배출량이 일어난다는 거는 민호 학생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킨다고 민재 학생은 지구온난화가 더더욱 심각해진다는 댓글로 정답을 마구마구 잘 맞히고 있어요. 또 정현이 학생이 북극, 남극 얼음이 녹아요 라는 정답도 올려주고 있네요. 맞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늘어난다는 건 이렇게 지구온난화가 가속된다는 이야기고 앞서서 얘기했듯이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더워지니까 우리는 또 에어컨 사용량을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순환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네요. 1반, 2반, 3반 친구들 모두 댓글 잘 달아줬어요. 선생님이 정말 박수 쳐주고 싶네요. 그럼 3반 친구들까지 모두 잘 풀어줬는데 질 수 없다. 우리 4반, 5반, 6반 친구들도 이제 준비하시고 댓글로 마구마구 정답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우리 4반, 5반, 6반 친구들이 풀 문제는 제시어는 바로 플라스틱이라는 제시어를 드릴 거예요. 이 플라스틱의 사용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은 이제 4반, 5반, 6반 친구들이 댓글로 정답을 달아줄게요. 이제 남극, 북극 이야기는 그만이고요. 남극, 북극이 녹아요라는 이야기 말고 4반, 5반, 6반 친구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댓글로 한번 정답을 유추해 볼게요.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친구들 플라스틱 없이 살아보기라는 프로도 선생님이 본 것 같은데 우리는 단 한순간도 플라스틱 없이 살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자,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우리 친구들 4반, 5반, 6반 친구들은 댓글이 달리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1반, 2반, 3반 친구들이
조금 더 도와주도록 한번 해볼게요. 4반, 5반, 6반 친구들은 댓글을 잘 많이 달려있지 않은데요. 그럼 1반, 2반, 3반 친구들도 모두 힘을 합쳐서 한번 우리가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는지 한번 같이 댓글로 소통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글에는 아직 댓글이 안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니, 댓글이 선생님 거에는 한서준 학생이 짝짝 1반, 2반 친구였나 봐요. 선생님 거에는 댓글이 아직 안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쪽에는 올라오고 있나요? 제 화면에만 안 올라오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거 화면에는 이제 글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댓글 잘 올라오고 있었어요. 플라스틱은 분해가 잘 되지 않아서 쓰레기가 차곡차곡 쌓여요. 동아 학생이 바다가 썩습니다. 플라스틱으로 환경이 파괴돼요. 라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화면에 댓글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자, 그럼 우리 플라스틱 사용으로 이렇게 쓰레기 문제가 야기된다고 우리 친구들이 올려줬고요. 그럼 쓰레기 문제는 또다시 어떤 결과를 나타나게 될까요?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네,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쓰레기 문제가 야기됐고 이 쓰레기 문제는 또다시 어떤 결과를 나타나게 됐을까요? 우리 친구들 미세 플라스틱이 산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라는 댓글도 올려줬고요. 환경이 망가진다는 이름이 적혀주지 않은 친구도 이야기 나눠줬어요. 자, 이런 쓰레기 문제는 바로 어디로 갈까요?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미세 플라스틱 아까 대답까지 했고요. 이런 쓰레기 문제는 바로 해양 오염의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많은 뉴스에서도 보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양 오염으로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얘기. 자, 그럼 해양 오염 중에서 이 플라스틱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결과 플라스틱이 어떤 결과로 변하죠. 미세 플라스틱 산화되는데 우리 친구들 벌써 대답을 올려준 친구도 있고요. 선생님한테 또 댓글이 지금 안 올라오고 있네요. 선생님 화면이 오늘 조금 이 화면이 이상해서 선생님이 지금 실시간 우리 친구들 열심히 댓글 올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화면에 댓글이 보이지 않아요. 잠시만요. 선생님이 댓글을 한번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썩지 않아요. 세연이 학생이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나중에 어떤 친구가 무슨 댓글 읽었는지 다 아니까 우리 친구들 이상한 댓글은 올리지 말아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물이나 땅 속으로 흡수되어 1차 생산지에 축적된다는 예준이 학생의 예리한 정답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의 결과는 바로 해양이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점.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물고기 배를 이렇게 열어보면 여러 가지 플라스틱 문제가 조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태계의 위협은 한 결과 우리는 어떤 일을 하자고 결과를 냈냐면 바로 플라스틱을 줄이자라는 결과까지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잘 풀어보았는데요. 이렇게 시스템 사고 문제를 풀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처음에 시스템 사고라는 단어는 조금은 낯설지만 그 의미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선택이 어떤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점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벌써 4교시예요. 쉬는 시간 잘 쉬다 오셨나요? 네, 여러분들 이제 자리에 다 돌아와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쉬는 동안 잠깐 그 전에 제가 못 봤던 댓글을 봤어요. 네, 제가 아까 3교시 때 검색 어떻게 했냐, 어떻게 퀴즈를 잘 맞출 수 있었냐라고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최민영 학생이 네이버라고 답해 주셨고, 다른 분들은 감이라고도 답해 주셨네요. 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여기 되게 감동스러운 댓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이제 3교시 수업 어땠냐라는 질문 드렸을 때 답변에 재밌었다 이런 내용 정말 감사드리고요. 손예준 학생이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해보고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 문구가 굉장히 뭉클했고 이 수업을 좀 더 열심히 준비하고 저 또한 생활 속에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3교시 잘 생각나실 건데요. 자, 1교시부터 저희
거의 3교시까지 달려왔어요. 아주 많은 내용이 지금 전달이 됐고요. 3교시에는 여러분들 지금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시죠? 15분 전이라 네,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우리 습관 속의 에너지 낭비 요소를 찾아보고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수업 시간 4교시 갈 거예요. 여러분 4교시는 조금 짧게 진행이 되니까 한 30분 정도 예상되거든요. 임팩트 있게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릴게요. 4교시는 지구를 지키는 에코라이프입니다. 이 4교시는 여러분들의 댓글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에요. 사실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했으면 여러분들 조별 모임이나 이렇게 진행해서 굉장히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을 건데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들의 댓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온라인 예의, 교육 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4교시 에코스쿨 4교시 내용 지구를 지키는 에코라이프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지구를 지키는 에코라이프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소비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교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에코스쿨 내용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과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려는 노력에 대해서 병행해야 된다고 마지막에 전달해 드렸는데요. 학생들이 하루 중에 가장 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에코스쿨,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우리 영상 한번 보실게요. 차는 전기와 휘발유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기를 사용하면 휘발유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TV는 에너지 절약 표시가 없으므로 대기 전력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코드가 꽂혀있을 때 이렇게 빼주어야 합니다. 보관실에는 이렇게 공기청정기가 1등급으로 있습니다. 1등급으로 사용하면 에너지 절약이 돼서 좋아요. 실내 설정 온도가 18도인데 과학 선생님은 30도로 설정하셨습니다. 이 30도를 18도 미만으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던 과학 선생님께서 지금 청소기를 3등급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1등급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어요? 영상에서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학교 생각이 많이 나실 텐데요. 학교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 보셨을 거예요. 대기전력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코드를 뽑아야 된다는 내용이 나왔고 실내의 온도의 적정 온도 18도로 맞춰야 되는데 30도로 맞춰놨다. 그 다음에 1등급의 전기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 볼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면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교실에서는 어떻게 맞아요. 우리 학교 에어컨은 3등급이다. 이런 댓글 최민영 학생 달아주고 계신데요. 학교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 수업 같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실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때 전등 끄기. 체육 시간에 벗어날 때나 그럴 때 전등 끄는 거 기본이겠죠. 그리고 방금 나왔던 내용처럼 영상에서 나왔던 영상처럼 겨울에는 난방 온도를 18도로 맞춰야 되지만 여름에는 에어컨의 설정 온도를 26도로 맞추면서 선풍기를 함께 쓰기. 그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서 대기전력 차단하기. 대기전력이라고 해서 꽂아두고 전원을 껐다고 해서 전력이 사용이 안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전기는 플러그를 뽑아서 대기전력 차단하도록 해요. 그리고 분리배출 올바로 하기가 있어요. 분리배출은 구분되어 있는 캔, 플라스틱, 종량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맞게 올바르게 분리를 하시고 요즘에 최근에 핫 이슈가 된 게 플라스틱 재활용할 때 뭘 뜯어야 된다? 분리배출할 때 라벨지 뜯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색깔별로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분리해서 버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교실에서 분리배출 올바로 하기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교실을 넘어서 조금 더 볼게요. 학교 내 화장실 있어요, 여러분. 화장실 하루에 몇 번 정도 사용하실까요? 네.
화장실 가셨을 때 휴지 적당히 사용해야겠죠. 아까 3교시 때 퀴즈 생각나실 거예요. 탄소 배출량, 탄소 발자국 생각나실 텐데요. 휴지 적당량 사용하고 양치할 때, 손 씻을 때 당연히 물 잠궈야겠죠. 친구들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양치할 때 물을 잘 틀어놓고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그때 꼭 물 잠그고 양치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손 씻은 후에 손수건 사용하기. 이제 손 씻고 난 다음에 물기 닦으라고 휴지 많이 비치해 둔 것도 있는데 만약에 휴지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한 장만 사용하도록 하고 씻은 후에 최대한 손수건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대소변 버튼이 나뉜 절수형 변기가 있는데요. 절수형 변기가 아닌 변기에 화장실 한번 물을 내리면 13리터의 물이 사용된다고 해요. 근데 절수형 변기를 사용하게 되면 9리터의 물을 사용하게 돼서 50%의 물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화장실까지 봤는데요. 다음에는 기타 내용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원 나누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이제 필요한 부분들 자원 나누기도 있고 내가 교복을 좀 깨끗하게 입었다면 후배들한테 교복도 물려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자원 나누기 부분이 있고 분리배출 올바로 하기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급식 남기지 않기. 음식은 필요한 양만 덜기 혹은 필요한 양만 주문하기 해서 급식량 남기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맑은 날 창측 조명 끄기예요. 아침에 일찍 학교에 가게 되면 깜깜하니까 불을 켜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오 시간이 되면 되게 밝죠. 밝을 때는 창측 조명 끄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학교 생각했을 때 지킬 수 있는 에너지 습관 생각하면 이렇게 많은 양이 있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등교하면 이런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 한번 잘 실천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이제 집을 설계해 볼 거예요. 이름하여 에코하우스 설계자가 될 건데요. 에코하우스 설계에는 4가지가 있어요. 각자의 집을 상상해 보시면 돼요. 이것 또한 정답은 없으니까 채팅창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의견 마음껏 적어주시고요. 3교시에도 댓글 선생님 함께 해주셨잖아요. 댓글 선생님께서 가장 좋은 의견을 화면에 이렇게 적어줄 거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에코하우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집을 지금부터 설계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예시 봐야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우리 한번 예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저희 지금 예시로 보면은 교무실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무실에는 어떤 에너지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에너지를 사용하는 걸 생각해보면 되겠다. 그쵸? 컴퓨터가 있을 거고요. 프린트가 있을 거고요. 전화 등의 전자기기도 있을 거고요. 스탠드도 있을 거고 핸드폰을 충전하는 충전기도 있겠다. 그쵸?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방금 에코스쿨에서 본 것처럼 코드 뽑기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전등은 LED 교체 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교무실을 예시로 해서 한번 2가지 질문을 드려봤고 거기에 대한 댓글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에코하우스 설계하는 방법으로 가볼 텐데요. 질문은 똑같아요. 이제 여기에 댓글을 달 건데 저희가 4가지 장소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1, 2, 3반, 4, 5, 6반 해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할 거니까 교차해서 댓글 부탁드리고요. 우선은 내 집에 있는 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 2, 3반이 댓글을 달 거예요. 자, 함께하는 에코하우스 중에서 4방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 2, 3반 친구들 한번 댓글 달아줘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방에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 있고, 최준영 학생 컴퓨터 있고요. 최정현 학생. 네, 한번 댓글 한번 달아볼게요, 여러분. 네, 1, 2, 3반 절대마집님 멀티탭 얘기해 주셨고요. 네, 이민호 학생 핸드폰 얘기해 주셨네요. 집에 생각해보고 사용하는 에너지들 쭉 나열해 주시면 돼요. 네, 현빈 학생 전등 얘기해 주셨고 이민호 학생 불 얘기해 주셨네요. 이재철 학생 LED 등 얘기해 주셨고요. 네, 이세호 학생
보일러 얘기해 주셨고, 이준희 학생 마이크가 있나 봐요. 아, 마이크 있죠. 요즘에 그 온라인 수업하다 보니까 집에 마이크도 있겠네요. 임채준 학생 선풍기. 네, 선풍기 있죠. 네, 무드등도 있네요. 네, 무드등도 있고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내 방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네, 맞아요. TV도 있네요. 방에 TV가 있으면 아무래도 TV를 좀 많이 볼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는데요. 이기훈 학생 스피커 있고요. 전자시계도 있네요. 그리고 이준희 학생 마우스 키보드, 네, 컴퓨터랑 연계된 그런 기계들도 있고요. 네, 여러분 방 하니까 정말 많긴 하다.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들이 이렇게 많네요. 네, 이윤 학생 스타일러스 펜도 있고요. 이주찬 학생 노트북도 있고요. 네, 현빈 학생 피규어도 있는데 피규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있긴 했겠죠. 지금 사용하는 에너지는 아니지만. 네, 이재철 학생 RC카. 네, 그러면 지금 아마 방마다 많은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실 건데요. 네, 박승호 학생 게임기도 얘기해 주셨고요. 김민지 학생 청소기도 얘기해 주셨네요. 네,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맞아요. 전기 매트도 있죠. 겨울이 오니까 전기 매트도 필요하고요. 방에 필요한 에너지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제시해 주시겠어요? 1, 2, 3반 학생들 계속 절약하는 방법 한번 써볼게요. 네, 손예준 학생 사람의 활동량을 이용해서 만든 에너지 양을 설명해주고 계시네요. 자, 멀티탭 사용, 이거는 그 에너지를 얘기하시는 것 같다. 그쵸? 네,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우리 하고 있어요.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네, 코드, 이주환 학생 코드를 안 쓸 때 뽑아준다. 네, 멋진 답변이죠. 네, 에너지 사용표. 그 다음에 현빈 학생 아침에 불을 끄고 밤에는 킨다. 그쵸? 아까 밝아졌을 때 창 쪽에 있는 불은 꺼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쵸? 양신영 학생 코드 뽑기. 맞아요. 코드 뽑기가 사실 좀 많이 중요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워크시트지 작성 2분 남았습니다. 1, 2, 3반 학생들 조금만 힘내볼게요. 네, 사용할 때 안 쓰는 거 뽑기. 이게 가장 내용이고요. 맞아요. 이주찬 학생 추울 때 보일러 대신 내복을 입는다. 네, 그쵸. 아무래도 겨울에는 겨울에 맞는 옷을 입어주면 되겠다. 그쵸. 네, 그 코드 뽑아준다는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권용준 학생도 안 쓰는 전자기기 전원 꺼두기. 네, 이재철 학생도 안 쓸 때 컴퓨터 전원 끄기. 네, 여러분들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잘 알려주고 계신데요. 맞아요. 그 다음에 더울 때 창문 열어둔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이주환 학생 선풍기 사용한다. 그 다음 컴퓨터 덜 쓴다도 있다. 그쵸? 그 필요할 때는 컴퓨터를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 네, 덜 쓰는 방법. 손예준 학생 겨울에 한파 용품 사용하기, 문풍지나 보온 비닐까지 얘기해 주셨네요. 네, 아주 좋은 답변이고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맞아요. 인창중학교 학생 1, 2, 3반 학생들 너무나 좋은 절약 방법 많이 알려주고 계신데요. 네, 이렇게 아는 만큼 네, 양신효 학생 안 쓰는 방 불 끄기까지 해서 네, 이 시트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들이 이렇게 많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도 많았네요. 자, 그러면 네, 지금 댓글 선생님께서 중요한 그 에너지 사용이나 내용들 이제 체크해주고 계신데요. 네,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사실 컴퓨터나 멀티탭이겠죠. 이런 컴퓨터나 멀티탭을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기본. 여러분들도 많이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코드는 안 쓸 때 뽑는 거, 결국에는 불필요할 때는 사용하지 말자. 그게 가장 절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겠네요. 추울 때 보일러 대신에 내복을 입자.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4, 5, 6반이다. 그죠? 4, 5, 6반 학생들 거실로 한번 가볼 거예요. 자, 집에 있는 거실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거실에 쓰는 에너지 무엇이 있을까요? 자유롭게 댓글 한번 써볼게요. 네, 4, 5, 6반 학생들 네, 댓글 한번 달아봐요. 우리 거실입니다. 여러분 거실엔 뭐가 있을까요? TV가 있죠. 맞아요. TV가 있고 김동화 학생 TV, 박성준 학생 TV라고 해주셨고요. 김태환 학생 TV, 네, 손예준 학생도 TV. 네, TV가 아무래도 있죠. 맞아요. 권용 학생 거실에도 조명이 있어요.
네, 김동 학생 전등 얘기해 주셨고요. 임재현 학생 전등 얘기해 주셨습니다. 한서준 학생 3D 펜, 그리고 청소기 있고요. 김태환 학생 에어컨 있고요. 네, 손예정 학생 안마기도 있죠. 네, 조재영 학생 전기장판 있고요. 아무래도 겨울이 오니까 겨울 그 기기들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김동 학생 062 맞아요. 인터넷 062도 있죠. 네, 4, 5, 6반 학생들 댓글 달아주시기 바래요. 임지현 학생 와이파이 062 얘기해 주셨고요. 아, 공기청정기. 요즘같이 미세먼지 많은 날 필요하죠. 공기청정기. 네, 히터도 있고요. 네, 맞아요. TV가 있으니까 리모컨도 있겠다. 그렇죠? 조재영 학생 리모컨 얘기해 주셨고요. 네, 거실 한번 생각해보고 4, 5, 6반 학생들 편안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친구 집에는 그 전기 꽂아서 이렇게 불을 비춰준 어항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집에 있는 거실 한번 상상해 보면서 한번 써볼게요. 네, 방 말고 이제 뭐 거실에도 컴퓨터 있는 경우도 있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4, 5, 6반 학생들, 인창중학교 4, 5, 6반 학생들 다 에너지 써주셨을까요? 네, 충전기 얘기해 주셨고요. 강주 학생 스피커. 네, 얘기해 주셨네요. 이렇게 거실에도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방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아마 어느 집에 따라서는 방에 있는 게 거실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겹치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김한솔 학생 휴대폰도 있었고 한서준 학생 이어폰도 있었네요. 자, 그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들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을지 한번 써볼까요? 비슷할 수도 있어요. 내 방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써볼게요. 맞아요. 손예준 학생이 불필요한 전등 끄기, LED 등으로 바꾸기, 커튼을 사용하여서 여름과 겨울 온도 조절하기 나왔네요. 김동 학생 나갈 때 062 끄고 가기. 맞아요. 사용 안 할 때는 끄고 가기. 한서준 학생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LED 등으로 교체. 네, 강주 학생도 이제 다 쓰고 난 후에 코드를 뽑자. 박성호 학생 안 쓰는 것들은 코드를 뽑는다. 윤호 학생도 얘기가 나왔네요. 밖에 나갈 때 전자제품은 다 끄고 나가자. 코드 뽑기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지금 사용하는 에너지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대기전력을 사용하게 되니까 다 코드를 뽑고 혹은 이제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놓고 나가면 되겠다. 그렇죠? 네, 한서준 학생 보일러 적정 온도 맞추기 겨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김만솔 학생이 스마트폰도 절약 모드가 있다. 맞아요.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을 때 절약 모드로 하고 네, 수업 시간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온라인 교육은 조금 다르겠죠? 네, 양주현 학생은 낮에는 전등 끄기가 있겠습니다. 네, 임지현 학생 컴퓨터 모니터 끄고 가기. 맞아요. 컴퓨터 모니터가 불필요할 때는 써야겠죠. 조재영 학생 전자제품을 1등급으로 쓸 것. 네, 이렇게 4, 5, 6반 학생들도 많은 댓글 달아주셨네요. 네, 그러면 저희 한번 중요 내용 댓글 선생님이 체크하고 계신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들은 거실에는 TV도 있고 청소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네, 공유기도 있고 네, 공기청정기도 있고 있네요. 여러분들 지금 중요하게 표시해 주는 거는 거실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집에 있을 법한 것들을 체크해 주시는 거고 다른 내용도 다 맞는 내용이니까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불필요한 전등 끄기, 외출할 때 전자기기 끄기, 그 다음에 뭐 휴대폰은 절약 모드 굉장히 좋은 생각이죠. 그리고 보일러 적정 온도 맞추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거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불필요한 에너지는 쓰지 않을 때 끄자로 되겠네요. 그리고 전자제품은 1등급으로 교체하자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에코 하우스 구축할 때 꼭 4개 방을 본다고 했잖아요. 이제 화장실로 가볼 거예요. 이번에는 1, 2, 3반 학생들이 또 댓글 한번 달아볼게요. 화장실도 비슷할 수 있는데 집에 있는 화장실 한번 상상하면서 댓글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들에는 화장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댓글 한번 달아볼까요? 자, 눈을 감고 화장실 잠깐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네, 변기가 있고요. 전등이 있죠. 맞아요. 전등이 있고 변기가 있고 드라이기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변기와 연결된 비데가 있죠. 손예준 학생 비데 얘기해 주셨고 강지우 학생 비데 얘기해 주셨네요. 익명 학생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는데 세면대도 있고 네, 드라이기도 있고요.
권용준 학생 전동 칫솔 얘기해 주셨고 김민지 학생 샤워기도 얘기해 주셨네요. 이규현 학생 전등 얘기해 주셨고요. 한소준 학생 맞아요. 칫솔 보존기라고 해서 칫솔 세균 이제 없애는 거 전기 사용하고 있죠. 네, 수도꼭지도 있고요. 이한산 학생 환풍기 얘기해 주셨네요. 네, 강주 학생 전등 또 얘기해 주셨고 이규현 학생 시계 얘기해 주셨고 현빈 학생 욕조 얘기해 주셨고요. 맞아요. 살균기도 얘기해 주셨네요. 아무래도 화장실이다 보니까 그런 세균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화장실 상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상상해 주셔도 되고 그 뭐 제품 소개나 이런 광고할 때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물품 봤던 에너지들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라지에이터 있는 곳도 있죠. 네, 집엔 잘 없을 수도 있는데 라지에이터 있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박성호 학생 수도꼭지 얘기해 주셨고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화장실이에요, 여러분. 네, 화장실은 생각보다 네, 그 세균과 관련된 종류가 많고 장소가 아무래도 협소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적은 에너지 사용 기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지 한번 화장실도 한번 써볼까요? 네, 어떻게 하면 화장실의 에너지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그거 한번 써볼게요. 맞아요. 이주한 학생 변기에서 소변과 대변 버튼 구분하기. 아까 절약형 변기 얘기했었다. 그쵸? 손예준 학생 맞아요. 물을 절약하는 방법에 있을 때 이 닦을 때 컵 사용하기 있죠. 샤워에 받아놓은 물로 청소하기. 굉장히 좋은 습관이네요. 자, 유찬 학생 좋은 의견이에요. 샤워할 때 시간 정하고 하기. 너무 오래 끌지 않는다. 그쵸? 네. 그리고 세수할 때 물 받아놓고 세수하기. 네. 4, 5, 6반이지만 1, 2반인 학생이 댓글 달아주셨고요. 네, 변기 절수기. 그리고 안 쓸 때 코드 뽑는 것도 비슷한 내용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온수 조금 사용하기. 네, 얘기해 주셨고요. 권용준 학생, 너무 많은 비누를 함을 통해서 에너지, 불필요한 물을 사용하는 걸 막을 수 있겠다. 그렇죠? 네, 익명 학생, 낮에 전등 안 켜기. 네, 불이 들어온다면 동일한 내용이고요. 정진수 학생, 샤워 시간 줄여요. 네, 좋은 의견 주셨네요. 자, 그러면 화장실도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 화장실도 역시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기 뽑아놓고, 그리고 변기 같은 경우에는 절수형 변기 사용하면 좋겠다. 그쵸?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내용 중에서 뭐 세수할 때 물 받아놓고 사용하거나 샤워할 때 시간을 너무 길지 않게 필요한 물의 양만 사용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그런 비누나 이런 사용을 조금 줄이면 좋겠네요. 네, 세수할 때 물 받아놓고 하기 등등. 네, 1, 2, 3반 학생들 네,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적극적인 참여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방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네, 4, 5, 6반 학생들 준비되셨나요? 저희 이제 마지막 방으로 가볼 건데요. 마지막은 주방이에요. 자, 주방에도 많을 수 있죠. 자, 4, 5, 6반 학생들 주방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한번 네, 나열해 볼게요. 네, 본인 집에 있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주방용품 이렇게 광고할 때 그쵸. 양지원 학생 가스레인지 얘기해 주셨고요. 네, 전기밥솥 익명 학생 얘기해 주셨고 김태환 학생 전등, 임지연 학생 냉장고 얘기해 주셨어요. 손예진 학생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프라이기, 인덕션 많은 거 얘기해 주셨네요. 한서준 학생 오븐 얘기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조리도구가 많이 나온다. 그쵸? 주방이니까. 네, 한번 좀 더 가볼게요. 네, 최민영 학생 국문으로 부탁드리고요. 네, 싱크대도 있죠. 네, 그 다음 정진수 학생 믹서기 있고요. 환풍기 있고요. 네, 조금 더 가볼까요? 4, 5, 6반 학생들. 네, 조금 더 작성해 볼게요. 에너지. 네, 믹서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싱크대, 한서준 학생 세면대가 아니라 싱크대나 개수대겠죠? 네, 좀 더 가볼까요? 주방이에요, 여러분, 주방. 네, 식기세척기, 맞아요. 식기세척기 있는 것도 있죠. 네, 아무래도 조리를 하거나 설거지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 양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 네. 이주한 학생 커피 머신 있었고요. 네, 최민영 학생 오븐 얘기해 주셨고요.
네, 박성우 학생 전등 얘기해 주셨고, 정진수 학생 음식, 네, 분리배출기, 이재철 학생 착즙기, 이한산 학생 정수기 나왔고요. 예, 윤호 토스트기도 나왔네요. 네, 굉장히 많은 에너지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저희 아무래도 요리할 때 필요한 주방기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을지 한번 댓글 달아볼까요? 네, 4, 5, 6반 학생들 댓글 한번 달아볼게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들을 주방에서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네, 댓글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맞아요. 손예준 학생, 냉장고에 적정 음식물 채워넣기 있고요. 설거지할 때 물 절약하기, 같은 시간에 전자제품 많이 사용하지 않기 있고요. 네, TV 있는 경우는 TV 끄기도 있겠다. 그렇죠? 최혜준 학생, 코드를 뽑는다. 사용하지 않을 때 코드를 뽑는다는 얘기겠죠? 한서준 학생, 에너지 효율 좋은 전자제품을 쓰자. 네, 이 내용도 맞겠죠? 네,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학생, 냉장고를 오래 열어두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냉장고를 오래 열어두지 않으면서 여러 번 열고 닫지 않는다도 중요하겠다. 그렇죠? 네, 김한솔 학생, 정진수 학생 음식물 남기지 않기 나왔어요. 네, 음식물 남기지 않도록 하고, 이한선 학생도 쓸 때만 쓰기 나왔습니다. 네, 조금 더 댓글 달아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에너지 절약할 수 있을까요? 네, 4, 5, 6반 학생들 충분히 댓글 다셨나요? 이렇게 지금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 지금 봤는데요. 맞아요. 밝을 때는 전등 끄기. 가스레인지 꺼져 있나 보긴 이거는 안전상의 문제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죠? 이한산 학생 얘기해 주셨고요. 네, 그러면 우리 주방에서도 어떤 에너지가 주요 에너지였고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을지 댓글 선생님의 픽 한번 볼까요? 아마 이거는 정말 픽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주셔서 네, 가스레인지, 전기밥솥, 냉장고, 전자레인지 뭐 이렇게 비슷한 내용의 답변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주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음식물 분쇄기도 있었고요. 이렇게 하는 에너지들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기본이겠죠. 사용하지 않을 때 코드 뽑아놓고 냉장고에 적정량의 양을 채워놓는 부분들 그리고 오래 열어두지 않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냉장고 문을 열고 뭐 먹을지 고민을 오래 하는 것보다는 고민한 후에 냉장고 문을 여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음식물 남기지 않기. 아까 급식에서 에코스쿨에서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음식물 남기지 않기, 가스레인지 꺼져 있나 확인하기는 안전상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인창중학교 여러분, 지금 에코하우스 설계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우리가 에코하우스 설계를 굉장히 잘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학교 돌아가면 에코스쿨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스스로들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인창중학교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천 서약 한번 해볼게요. 저희 지금 1교시부터 4교시까지나 달려왔어요. 이렇게 달려오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배우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해보고 아까 손예준 학생은 쉬는 시간에도 나는 어떻게 미니멀 라이프로 살아보겠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딱 선언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천 서약서 한번 내용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할 수 있을지 한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텀블러 모으기 그만, 텀블러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손수건으로 사용을 하겠다, 급식 먹을 때 음식 남기지 않겠다, 양치컵 사용하기 있겠다, 이렇게 쭉 내용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 에코 서약을 할 때 하나씩만 선택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댓글로 한번 서약해 봅시다. 자, 인창중학교 학생 여러분, 자, 댓글로 한번 서약해 볼게요. 내가 앞으로 이런 거를 지키는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짧게 한번 써볼게요. 가장 쉽게는 급식 때 잔반 남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댓글 한번 써볼게요. 최민영 학생 양치컵 사용하겠다고 서약해 주셨고요. 댓글로 여러분 서약해 주세요. 짧게 써주셔도 돼요. 네, 최민영 학생만 지금 서약해 주셨는데 다른 학생들 고민 중이신 거죠? 네, 이렇게 쭉 해주시고요. 서약서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맞아요. 네, 손예준 학생 음식물 남기지 않겠다고 서약해줬고요.
네, 그리고 이주한 학생 앞으로 전기 쓸 때 아끼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고, 이승지 학생 콘서트 안 쓸 때 다 뽑겠다. 이명 학생 텀블러 쓰겠다. 텀블러는 100번 이상 쓰셔야 됩니다. 김민지 학생은 양치를 하거나 세안할 때 물을 절약할 것이다 라고 해주셨고, 조재영 학생 고민 중이시래요.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고민이 되겠죠. 김동 학생 모든 걸 서약해 주셨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김인성 학생 밥을 남기지 않도록 해요. 이세호 학생 볼펜 모으기 그만. 이규현 학생 물을 아낄 것이다. 이민호 학생 이렇게 쭉쭉 써주시고 계세요.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다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4교시는 에코스쿨을 배우면서 에코하우스 설계까지 직접 해봤어요. 인창중학교 학생들 이제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에코 설계까지 해주셨다시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활동을 해줄 수 있는데요. 요즘에 스웨덴에서 툰베리라는 학생이 그 부분을 이제 강력하게 연설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 한번 영상 보고 가실게요. This is all wrong. I shouldn't be up here. I should be back in school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Yet you all come to us young people for hope. How dare you? You have stolen my dreams and my childhood with your empty words. And yet I'm one of the lucky ones. 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For more than 30 years, the science has been crystal clear. How dare you continue to look away and come here saying that you're doing enough when the politics and solutions needed are still nowhere in sight? You say you hear us and that you understand the urgency. But no matter how sad and angry I am, I do not want to believe that. Because if you really understood the situation and still kept on failing to act, then you would be evil, and that I refuse to believe. The popular idea of cutting our emissions in half in 10 years only gives us a 50% chance of staying below 1.5 degrees and the risk of setting off irreversible chain reactions beyond human control. 50% may be acceptable to you, but those numbers do not include tipping points, most feedback loops, additional warming hidden by toxic air pollution, or the aspects of equity and climate justice. They also rely on my generation sucking hundreds of billions of tons of your CO2 out of the air with technologies that barely exist. So a 50% risk is simply not acceptable to us, we who have to live with the consequences. To have a 67% chance of staying below a 1.5 degrees of global temperature rise, the best odds given by the IPCC, the world had 420 gigatons of CO2 left to emit back on January 1st, 2018. Today that figure is already down to less than 350 gigatons. How dare you pretend that this can be solved with just business as usual and some technical solutions? With today's emissions levels, that remaining CO2 budget will be entirely gone within less than 8.5 years. There will not be any solutions or plans presented in line with these figures here today, because these numbers are too uncomfortable and you are still not mature enough to tell it like it is. You are failing us.
But the young people are starting to understand your betrayal. The eyes of all future generations are upon you. And if you choose to fail us, I say we will never forgive you. We will not let you get away with this. Right here, right now, is where we draw the line. The world is waking up, and change is coming whether you like it or not. Thank you. 네, 여러분 마지막 영상 잘 보셨나요? 그 툰베리도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인데요. 이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활동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거 오늘 수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들이 서약해 주신 내용 기억하면서 오늘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있었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설문지가 남았는데요. 설문지는 지금 12시까지 해줘야 돼요. 8분 남았으니까 설문지 작성하면서 오늘의 수업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지구를 지키는 에너지 스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